적으로 당분간은 그렇다면 그 매집의 기준에서의 흐름을 계속 들여다볼 수가 있는데, 매집 관련해서 원고에 지금 안 들어가 있습니다만 도서를 드린다고 그랬어요. 도서. 어떤 도서? 매집 관련된 이 내용, 매집 비율이 이 정도 되면 여기까지 올려칠 수 있다. 이 내용. 이 내용을 공부를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만약에 첫번 SM을 보자고. SM 같은 경우가 2,340만 주입니다. 주식 수가. 그런데 지금 270만 주를 매수했어요. 11% 이상 매수한 거죠. 11%. 11%를 장내 매수를 11%를 매일매일 237만 주를 거의 매일매일 사재끼는데 주가가 어떻게 돼? 당연히 올라가겠죠. 왜? 유통 물량이 줄어들고 누군가 계속 사니까. 아니 내가 사는데 내가 만약에 20% 사야 돼. 20% 사야 되는데 막 위로 막 때려 올려서 살까요? 아니죠. 내가 얘를 사는 이유는 뭐야? 그냥 막 사? 작전주야? 작전주 하는 거야? 아니죠. 펀드 매니저와 그러니까 SM 같은 경우에는 연기금과 이런 쪽에 사고 있는데 그들이 사는 이유가 펀드 매니저가 나 작전할래 이렇게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감사팀이 있기 때문에 걸려요. 응? 너 이거 왜 샀어? 라고 했을 때 이게 말입니다. 업황이 이렇고요. 또 혹은 카카오와 네이버에서 컨텐츠 확장을 위해서 노력하는데 거기에 대한 수혜가 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야 돼요. 이유가 없이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의약품 같은 경우는 바이오 쪽이 어때요? 바이오 쪽이 많은 분들이 외국 기관 많이 살 것 같죠? 아니야. 개인들 위주의 매매가 되고 바이오 쪽은 들여다보시면 가끔씩 이제 외국 기관 들어오는데 그거는 액티브 자금, 단기 자금들 혹은 인덱스 자금에서 일부 또 ETF 상품에서 일부, 펀드 상품에서 일부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실질적으로 SM을 아무 이유도 없이 막 산다 그러진 않아요. 어찌됐건 뭔 이유가 돼서 샀든 11%가 들어오면서 어떻게 돼요? 주가는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죠. 수급 논리에서. 그것을 이제 꾹꾹 누르고 올리느냐. 왜? 내가 안 사. 예를 들면 지금 44,000원대인데 내일부터 또 10%를 사야 돼. 예를 들면 내가 바보예요. 왜 5만 원에 사? 그냥 44,000원부터 걷어가. 근데 유통 물량도 없고 그 가격대 매도 물량 잘 안 나오니까 조금씩 위에 있는 거 조금씩 걷어가겠죠. 확 치고 안 올려. 조금씩 걷어가. 그러다 누군가 들어서 확 치고 올리면 왜 올리나? 그러면서 자기들 차익 실현도 할 수도 있는 거고. 왜? 다시 눌러버리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매집이라는 걸 한단 말이에요. 매집. 내가 샀다고 주가가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샀다고 올라가는 게 아니야. HMM 내일 아침에 샀다고 무조건 올라가나? 누군가가 사줘야 되잖아. 오늘처럼 누군가 파니까 밀리는 거고 장 막판에라도 한투에서 들어와서 들어 올리는 거고 그렇게 누군가는 사줘야 된단 말이에요. 결론적으로는 이 매집이 되면은요. 매집의 평균 단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SM 같은 경우 현재가가 44,000원인데 매수 단가가 38,000원대예요. 응? HMM 같은 경우에는 매수 평균 단가가 지금 33,000원 수준입니다. 근데 5% 이상 매집이 됐어요. 또 SM은 10% 매집이 됐어요. 그럼 매수 평균 단가 대비 50% 이상, 매수 평균 단가 대비 50% 이상을 들어 올려놔야 빠져나갈 수 있다. SM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50%면 38,000원에 50%면 17,000원이잖아요. 그럼 얼마? 55,000원까지 들어 올려놔야 그들이 차익 실현으로 나갈 수 있다. 55,000원까지 못 들여놓고 지금부터 차익 실현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매집했던 쪽이 차익 실현이 나오면 그러면 손실 보고 나갈 수 있어요. 그들이 막 파는데 주가 안 밀리겠네요. 근데 매집한 쪽은 따로 있고 매도하는 쪽이 만약에 다른 쪽에서 매도를 해서 주가 눌린다? 그럼 같이 들여다봐야죠. 그동안 매도했던 쪽이 어떻게 하는지. 창구 바꾸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창구는 안 바꿉니다. 이게 결론적으로 매수한 매수 평균 단가 대비 5% 매집했다? 그러면 얼마? 30에서 50%. 먼저 말씀드린 LG전자의 매집. 7천억 매집. 근데 7천억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퍼센테이지 5.5% 매집. 900만 주의 매집. 1억 6,360만 주짜리에 900만 주 5.5% 매집을 하고 매수 평균 단가 8만 원일 때 30% 올라간다고 치면 얼마야? 8만 원일 때 30%면 2만 4천 원이잖아. 10만 5천 원 수준 1차 목표. 2차 목표는요. 50%까지 기준 잡으면. 또 극대형주를 그렇게 많이 매집하는 경우 드물거든. 50% 기준 잡으면 4만 원. 그리고 합쳐주면 얼마? 12만 원. 그게 매집의 목표 주가. 이런 내용은 없어요. 이거는 기관 쪽에서 이렇게 분석하지를 못해요. 왜? 어찌 보면 막연한 논리잖아요. 기술적 분석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추세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계속 상승할 것이다. 막연한 거지. 어느 날 메이저 기관이 매도해버리면 그냥 쭉 밀리는 거지 무슨. 그 기억 안 나세요? HMM 3월 9일 날 3월 9일 날 장중에 UBS가 매수해가지고 8% 올라버립니다. 기쁘다, 와 행복하다. 가지고 계신 분들 올려주세요. 예, 저 지금 20% 수익 났고요. 저 15% 수익 났고요. 그러고 있는 찰나에 UBS가 그냥 매도로 돌려서면서 매도 180만 주.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8% 끝났어요. 24,000원까지 올랐다가 22,000원짜리 주가에서 24,000원 올랐다가 종가가 2만 원 수준으로 끝났어요. 매집안 쪽의 흐름에 따라 그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매집안 쪽의 매수평균 단가 대비 주가가 들어올려지지 못하면 안 된다. 결론적으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SM의 기준이라고 한다면 SM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됐어요? 매수가 들어오긴 했지만 그 10%의 매수 기준이 어찌 보면은 공매도 상환 그리고 또 뭐 대차거래 상환이 일정 부분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그런 부분도 염두를 해야 된다. 그러면 다시 HMM으로 돌아오면은 뭐예요? HMM의 기준에 HMM이 어떻게? HMM이 지금 현재 매집이 한 6% 가까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HMM 6% 가까이 들어온 된 매집의 기준에 그러면 목표 주가가 어떻게 돼야 돼요? 그들의 매수 평균 단가의 50%는 들어 올려 놔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자, 이 매집에 대한 자료를 좀 나도 받고 싶다. 도서로 41페이지가 있고요. 그리고 2007년도 도서에 41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매집에 대한 교육 자료가 또 있어요. PPT가. 나 그거 좀 받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지금 출석 체크합니다. HMM 흠흠흠 채팅방에 카톡방이든 유튜브방이든 HMM 흠흠흠 빨리 올려주세요. 그 유튜브 지금 117분 접속이 계시는데 HMM 흠흠흠 빨리빨리 올려주시고 그리고 그 유튜브 쪽보다는 여러분들이 홈페이지로 좀 들어오세요. 주식투시경.com 혹은 윤정두.com 이렇게 누르시면은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글로 들어오셔야 많은 자료를 볼 수 있어요. 유튜브보다 더 많은 자료. 그 다음에 방송도 해상도도 더 좋은 해상도. 자, HMM 시차가 좀 걸리겠지만은 그 카카오톡방에도 여러분들이 올려주시고 카카오톡방 들어오실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카카오톡방 들어오실 분들 물 좀 주세요. 이제 주셔도 돼. 자, 저도 물 좀 마시고. 그렇지. 카카오톡방에 윤정두 555 숫자 55 윤정두 숫자 555를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는데 비밀번호가 있어요. 701109가 비밀번호입니다. 701109 제 생일 701109 비밀번호 넣고 들어오시면 돼요. HMM 흠흠흠 오케이 쭉 올려주세요. 왜 이렇게 적어? 쭉쭉쭉 올려주셔야지. 그리고 이쪽 채팅방도 봐야지. 그리고 채팅방에 엄지척 지금 117분 들어와 계시는데 엄지척이 21개뿐이 없어. 이 동네 창피해서 이거 어떻게 얘기하나? 채팅방에 엄지척. 그리고 HMM. 유튜브 쪽에서도 지금 없으신데 그리고 지금 버퍼가 좀 나나요? 일단 유튜브 쪽에서도 HMM 오프라인 상태입니다. 다시 시도하세요. 인터넷이 지금 이쪽에 컴퓨터가 노트북이 안 되네. 예. 자, 제가 그러면 제 핸드폰으로 유튜브 보겠습니다. 그리고 HMM 흠흠흠 채팅방에 와 이거 너무 오늘 여러분들 호응도가 너무 안 좋은데? 예? HMM 흠흠흠 얼른 넣어주세요. 저 물 좀 마실게요. 물 좀 마시면서 보겠습니다. 예. 라이브 그리고 HMM 흠흠흠 채팅방에 와 이거 너무 오늘 여러분들 그러니까 안 좋은데? 네? 호응이 안 좋으셔.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뭐 어쩔 수 없는데 핸드폰으로 보면 돼요. 다시 해보고 안 되면 뭐 핸드폰으로 보면 되죠. 뭐. 노트북의 연결 상태가 고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났어. 인터넷 연결 오프라인 상태입니다.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볼게요. 아우 시원하다. 그렇게 해서 수급 범위를 여러분들이 제대로 좀 보셔야 되는데 엄지척도 더 눌러주시고 118분이시면 엄지척 더 눌러주시고 자 이렇게 해서 외국인들이 뭐 밑에 걸로 다시 보여드릴게요. 화면 좋은 걸로 어떻게 보여드릴 거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오늘 기준에 6월 1일입니다. 아직은 추정치예요. 7시 넘어야 돼. 아침 07시 요쯤이 돼야 완벽하게 나옵니다. 한 투에서 뭐 단 한 주도 매도를 안 했을 리는 없고 한 투의 매도 물량이 확실하게 나와야 되고요. 그다음에 골드만삭스가 한 주도 안 샀을 리는 없어 보여요. 그래서 어찌됐건 요 기준이 좀 확인돼야 되는데 결론적으로 골드만삭스에서 150만 주 매도하고 주가가 쭉 밀려 내려갈 때 골드만삭스가 막 주구장창 밑으로 치고 내리는 흐름은 아니었다는 거죠. 오늘도 어찌됐건 손바뀜은 있었다는 거고요. 두 번째 기준은 한국투자증권 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수를 넣어줬는데 순매수만 다 이렇게 들어오진 않았을 거예요. 매도도 있을 겁니다. 다만 이제 이쪽에서 막판에 꼬리를 달고 돌려주면서 시초가 위로 딱 끌어올리고 마감을 했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외국인들이 2,110만 주까지 있다가 1,900만 주로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5% 이상. 주식수가 몇 주예요? 3억 4,500만 주짜리입니다. 얼마예요? 1억 1,700 5525. 이것도 수학을 잘 못하니까 5, 4, 20, 5, 4, 맞다. 1,725만 주가 5%란 말이죠. 거기에 뭐 200만 주, 180만 주 정도 더 있는 거니까 한 5.5% 이상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5.5% 이상. 근데 이들은 SM을 말씀드릴 때 5월 7일부터 한 달 동안에 11% 매집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쪽에는 공매도와 대차 물량이 있을 수 있다. 근데 이쪽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공매도와 대차 물량은 그다지 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매도와 대차 물량 상환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순수한 매수에서 지고 있는 물량도 있겠지만 공매도 상환하는 물량 그리고 대차 거래 상환하는 물량 그렇게 해서 11%가 전부 순수하게 지금 매집되어 있는 건 아닐 수 있다. 그 부분도 염두에 두자. HM은요. 그동안의 손바뀜이 무지무지 많았고 또 이날 5월 27일 날 요 날 같은 경우에 마감 동시효과에 들어온 물량만 1,800만 된 물량만 1,800만. 그렇기 때문에 5.5% 수준의 외국인들의 매집은 거의 대부분 순수한 매수일 가능성이 높다. 이제는 손 바뀔 만큼 다 바뀌었다. 그리고 그 가격이 추정치의 평균 단가가 2월 15일부터 6월 1일까지 기준인데요. 외국인들의 매수 평균 단가가 32,800원, 거의 뭐 33,000원이에요. 거의 33,000원이고 여기서 또 한 가지는 말씀드린 것처럼 손바뀜이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들어온 자금들이 더 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평균 단가가 조금 더 높아질 수는 있어요. 어쨌든 우리는 5% 기준의 최대폭 50%의 상승률을 나타내줘야 빠져나갈 수 있다라고 감안을 한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50% 16,500원 그럼 얼마? 49,500원. 그러니까 5만 원 수준까지 들어 올려놔야 그들도 거기서부터 차익 실현으로 나갈 수 있다. 그런데 지금 56,600원의 리버랜싱 손바뀜이 나올 때에 일단 액티브에서 산 거 그거를 이쪽 패시브 자금으로 넘겼죠. 패시브 자금은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냥 벤치마킹이기 때문에 이 종목이 새로 들어왔어? 들어온 그 시점 그러니까 다시 스타트되는 시점 MSCI 지수를 나는 추정하고 있는데 거기에 HMM이 들어왔어? 그럼 나도 비중 채워놔야 되는데 그래서 단가에 상관없이 그날 종가로 일반적으로 들어와 버린다는 거예요. 한 달 전에 좀 일찍 들어오면 좋은데 그때는 아니잖아. 왜? 그때는 MSCI 지수에 편입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자금, 그것을 추정하는 자금이 포함도 안 되는데 들어올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싸게 사면 좋다. 그게 액티브 펀드라는 거예요. 단기 매매 기준, 싸게 사서 좋다 이 기준. 여기는요. CJ든 신풍제약이든 그게 거품이었든 뭐든 그냥 산단 말이에요. 사고 나서 밀려 내려올 때 파는 게 아니라 신풍제약 밀리고 어떤 종목 올라가고 있겠죠. 그래 통합적인 추정만 잡는다 이거예요. 결론적으로 이들의 기준은 지금 현재의 기준은 평균 단가를 이렇게 잡아주고 목표 주가 설정을 했지만 오히려 이 목표 단가가 좀 더 올라갈 수 있다. 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의 물량이 차익 실현 물량이 아니라 MSCI 지수에 편입돼서 들어왔기 때문에 편출이 되기 전까지는 그냥 거의 유지. 매매 나올 물량이 아니라 거의 유지. 그러면 이번에 넘겨준 액티브 쪽이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매매를 할 거냐 수익률 게임을 여기서 할 거냐라고 했을 때 그건 나도 몰라요. 내가 전화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 내가 어떻게 알아. 근데 어제도 그렇고 어제 막 밀렸죠 주가가. 오늘 같은 경우에 추가적으로 밀리는데 어제는 하나증권에서 막 팔아버리고 그게 은행권의 수급이었고
오늘은 막 골드만삭스에서 막 팔아버려. 근데 매집이 된 쪽이 안 사. 매집된 쪽이 누군데요? 모건 스탠리는 이번에 들어온 자금이 대부분 뭐예요? 27일 날 손바뀜을 통해서 27일 날 손바뀜을 통해서 잡아간 물량. 매도도 하고 매수를 했는데 매수를 월등히 많이 했어요. 이게 뭐다? MSCI 지수 편입에 대한 그 패시브 자금이 들어온 걸로 추정을 합니다. 이거는 거의 뭐 나올 가능성이 적고 일부 남아있는 액티브 자금이 일부 출회될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모건 스탠리하고 JP 모건이 사실상 막판에 좀 매수를 많이 했어요. 마지막 주에, 5월 마지막 주에. 또 그 전주까지. 그리고 CS도 막판에 좀 매수가 들어왔고 메릴린치도 막판에 매수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돼요? 마지막 27일 날 패시브 자금 들어올 때 이런 창구를 통해서 매수가 강하게 들어왔던 거죠. 그러니까 이 물량은 출회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그런 물량이 돼요. 그러면 주도력을 가져가면서 주가를 움직였던 게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한투하고 UBS 쪽이었습니다. 한투하고 UBS. 막 매도해. 그래 주가 밀려. 그럼 어느 가격대에서부터 다시 매수해. 그래 주가가 들어 올려져. 그럼 또 어느 가격대에서 매도해. 그런 식으로 계속 견인해왔던 게 한투와 UBS. 오늘 기준도 음봉 떨어지고 도지 혹은 스타 만들어 놓고 끝났어요. 그걸 돌리는 시점이 새벽의 기준이 된다고 그랬죠. 신뢰도는요. 별 3개라고 그랬죠. 내일이 그 기회인데 내일 그럼 새벽 뜨면 거래대금도 터지고 뜨면 그 이후의 추세가 강해진다는 거고 안 뜨면 그럼 관망이지. 지금 저녁에 지금 그걸 어떻게 만들어? 근데 다만 이제 오늘 시간에서 거래대금 1위로 끝나면서 1%의 강세로 마감을 해줬다. 그런 내용들은 뭐예요? 내일 기준에서 움직임을 한번 들여다볼 수 있겠구나. 그 기준이 잡힌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5만 5천 원의 기준에 그러한 기준점을 잡아서 볼 수 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매집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매집에 대해서는 그들의 목표 주가 범위가 5만 원이 됩니다. 매수 평균 단가에. 근데 이번에 손바뀜이 나와버리면서 그 물량이 나올 물량이 아니다. 그러면 나머지 이제 여유로워진 액티브 쪽이 또 들어올 거냐의 기준이 잡히는데 글쎄요. 그건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러는 사이에 주가가 지금 가격에서 매일매일 이렇게 조금씩 손바뀜은 계속 나오겠죠. 어디 쪽에서 팔고 어디 쪽에서 사고 주력은 뭐 계속 유지하고 있든 뭐 일부 뭐 몇십만 주씩이라도 팔든 그렇게 해서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나오지 않는 물량이 그대로 5.5% 안에 들어가 있는 거고 손바뀜이 있다가 만약에 수급이 더 들어온다면 더 들어올지는 나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더 들어온다면 평균 단가는 어떻게 돼요? 계속 올라갑니다. 계속. 매수 평균 단가 지금 가격에 계속 손바뀜이 나오는 거니까 계속 올라가죠. 그럼 지금 매집에 대한 목표 주가가 5만 원이 아닌 그 이상으로 움직여줄 수 있다. 일단은 최소 5만 원 수준으로 보고 우리는 5만 원보다 밑에 있는 가격이기 때문에 어떻게 따라붙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이다. 그래서 내일 들여다보고 거래량이 터지는지 확인하고 그것이 터진다면은 따라붙는 거고 그렇지 않고 밋밋해 갭상승 주다가 조금 올라갔는데 한투도 막 매수하는 것 같은데 다른 데서 뭐 UBS야 혹은 모건 스탠리야 혹은 골드만삭스야 혹은 하나증권이야 이런 데서 차익 실현으로 물량이 나와버려. 근데 그 힘겨루기 위해서 밀려서 막 밀려. 그러면 뭐 못 들어가는 거죠. 있는 물량도 차익 실현하는 거죠. 내일 그래서 대처 방법은 카카오톡에 들어와 계셔야만 이렇게 동영상 찍어서 올려드릴 거고 또 유튜브에 구독 알람 신청을 하셔야만 올려드릴 거고